오늘은 스티븐 M. 존슨의 7가지 아동 캐릭터 유형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각 유형이 태어난 배경과 그들의 내적 심리, 몸과 관계 속에 드러나는 패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의논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면의 풍경에는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티븐 M. 존슨의 책에서 정리한 7가지 아동의 모습은 단순한 심리학적 분류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결핍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자신을 오해하며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혐오된 아동입니다. 이 아이는 존재 그 자체로 환영받지 못했던 기억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양육 환경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위협적 존재로 느끼며 감정을 자아와 분리시킵니다. 몸은 늘 경직되어 있고 숨은 얕으며 눈빛에는 세상과의 단절이 스며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다시금 세계와 접촉하고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며 나는 존재할 자격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몸과 마음으로 되찾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은 버림받은 아동입니다. 사랑을 주어야 할 양육자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자리를 비울 때 아이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이 새겨집니다.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가 뿌리 내리고 자율성을 키우기보다는 의존에 매달리게 됩니다. 몸은 움츠러들고 호흡은 얕아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기 쉽습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다시 지탱하는 힘을 회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감각을 배우며 자기 돌봄과 감정 표현을 조금씩 되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된 아동입니다. 부모의 과도한 간섭은 아이의 독립성을 억누르고 자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는 늘 타인의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기보다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관계 속에서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까지가 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아이가 치유되는 길은 자아의 경계를 단단히 세우고 자신만의 감각과 선택을 존중하며 자율성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이용된 아동입니다. 그는 부모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는 무시되거나 지나치게 이상화되었고 결국 내면에는 공허와 수치가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자아라는 가면을 씌우고 성취나 인정으로 스스로를 유지하려 합니다. 타인에게는 때로 경멸적으로, 때로는 과도하게 의존적으로 반응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 허위 자아를 벗겨내고 진짜 자기를 다시 경험하며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의 가치에 뿌리를 두는 자존감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패배한 아동입니다. 지나친 통제와 억압 속에서 자라난 이 아이는 승리와 성공보다는 패배와 희생을 통해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성공은 회피합니다. 마치 실패와 고통만이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고 믿는 듯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기 권리를 인식하고 자기 돌봄을 연습하며 죄책감이 아니라 건강한 자기 주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착취된 아동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감정적이거나 성적인 대상으로 부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노골적일 필요는 없고 은유적인 방식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결과 아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끊임없이 타인의 관심을 갈구합니다. 때로는 정서적 조작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치유되는 길은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신뢰와 건강한 자기 표현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절제된 아동입니다. 통제와 불안이 가득한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아이는 완벽주의와 규율을 생존 전략으로 삼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끊임없이 의심하며 기준을 자신과 타인에게 강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긴장되어 삶은 유연함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유연성을 키우고 감정을 수용하며 완벽함 대신 균형과 휴식을 허락하는 경험입니다. 이 7가지 아동의 모습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상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 움직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연극 상황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무대의 커튼이 천천히 열리자 7개의 의자가 반원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각기 다른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어른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빛과 몸짓은 모두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비롯된 그림자들입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첫 번째 혐오된 아동이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했어. 내 존재는 언제나 불편함이었지. 그래서 난 세상과 눈을 맞추지 않아. 나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가 고개를 숙일 때 어깨와 목의 긴장이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러자 곧 두 번째 버림받은 아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나는 네가 부럽다. 너는 스스로를 지키려 했잖아. 하지만 나는 누군가가 떠날까봐 끝없이 매달려야 했어. 아무리 지쳐도 혼자가 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그의 움츠러든 가슴은 마치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그 후 세 번째 앉아있던 소유된 아동이 조용히 끼어듭니다. 난 둘 다 아니었어. 나는 내 것이 아니었거든. 부모가 정한 길 위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 내 목소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 그 말에 네 번째로 이용된 아동이 비웃듯 웃습니다. 그래도 넌 누군가에게 필요했잖아. 난 부모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였어. 나 자신은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늘 가면을 썼지. 화려한 성공, 멋진 모습 다 가짜였어. 진짜 나를 본다면 사람들은 절대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의 미소 뒤에 잠시 스친 공허가 무대의 공기를 차갑게 만듭니다. 이때 다섯 번째 패배한 아동이 힘없이 손을 들며 말합니다. 적어도 넌 성공하는 척이라도 했잖아. 나는 늘 패배해야만 인정받았어. 이겨서는 안 됐어. 늘 무너지고 희생해야만 내가 안전했어. 그래서 지금도 무언가를 잘하려 하면 스스로 발목을 잡아. 나에겐 승리는 곧 위협이야. 그 순간 무대의 중앙으로 여섯 번째 착취된 아동이 과장된 몸짓으로 뛰어듭니다. 너희는 너무 조용해. 나는 떠나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언제나 큰 목소리로 외쳤어. 감정을 더 크게 보여야만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지. 하지만 아무도 내 진짜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어. 다들 내가 연기하는 줄 알았으니까. 그의 화려한 제스처와 큰 울음은 무대 위를 가득 채우지만 그 안의 외로움은 더 크게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맨 구석에 앉아있던 절제된 아동이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하지만 차갑습니다. 너희는 감정이라도 흘릴 수 있었지. 나는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았어. 언제나 완벽해야 했어. 감정은 사치였고 실수는 죄였어. 그래서 나는 철저히 나를 통제했지.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인간다움을 잃었어. 누구와도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어. 순간 무대는 정적에 잠깁니다. 일곱 아이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그 안에는 같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험, 사랑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 가면과 희생으로 겨우 버티려 했던 시간. 각자 서로의 아픔이 더 큰 상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무엇일까요? 혐오된 아동은 처음으로 눈을 들어 버림받은 아동의 눈을 마주합니다. 버림받은 아동은 소유된 아동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용된 아동은 가면을 벗어 던지듯 깊은 한숨을 쉬고 패배한 아동은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착취된 아동은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절제된 아동은 작은 떨림 속에서 손가락 하나를 풀어내듯 긴장을 놓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내면에 공존하는 7개의 얼굴입니다. 이게 중요하겁니다. 우리가 성인이 됐을 시 사실 각자 이 아이들의 모든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치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을 시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니라 깊은 곳에 잠주고 살아가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기나 할까? 라는 질문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이 질문들을 하는 당신 안에 있는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알겠으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나아가 보자. 거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